미국의 한 교회 마을에 사는 6살 소녀가 평범한 어느 아침 학교로 출발했다가 허공으로 사라졌다. 그녀 앞에는 아분도 안 되는 거리, 수없이 걸었던 거리를 지나 단 2블록만 걸으면 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학교 문에 도착하지 못했다. 그로부터 8년 후 오래된 건물 아래에서 작업하던 전기기사들이 김지우가 정말로 어디로 갔는지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드러내는 물건들을 발견한다. 밀린 청구서 더미가 김수진의 눈앞에서 흐려졌다. 그녀는 부엌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아침 커피는 금이 간 머그잔에서 식어가고 있었다. 지우가 사라진 지 8년이 지났지만 사설 탐정, 나이 예측 전문가, 웹사이트 유지 비용의 재정적 부담은 결코 줄어들지 않았다. 그녀는 기계적으로 봉투를 분류했다. 전기세, 수도세, 또 다른 신용카드 명세서.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낡은 나무 표면에서 진동하며 알 수 없는 지역 번호를 표시했다. 김수진 씨, 저는 카운티 보안관실의 박민준 형사입니다. 목소리는 전문적이었지만 그녀가 전화기를 더 꽉 쥐게 만드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따님의 사건에 대해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갈비뼈에 부딪혔다. 8년이 지난 후 지우에 대한 전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대부분 막다른 골목이거나 잔인한 장난이었다. 무언가 발견하셨나요? 부인, 직접 만나서 논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만 상황을 고려하면 버려진 건물에서 작업하던 전기기사들이 따님의 것으로 보이는 물건들을 발견했습니다. 방이 기울었다. 수진의 빈손이 펜을 더듬었고 소금통을 쓰러뜨렸다. 어디요? 무엇을 발견했나요? 건물은 마을에서 약 1.5마일 떨어진 버드나무 시내길에 있습니다. 그 집은 철거 예정이었고 작업팀이 전기 시스템을 점검하다가 지하 공간에 접근했습니다. 그가 멈췄고 그녀는 종이 넘기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김수진 씨, 그들은 지우가 실종되었을 때 입고 있던 것으로 묘사된 것과 일치하는 옷과 개인 물품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격렬하게 떨렸고 정의 요금 청구서 뒷면에 주소를 적었다. 15마일. 원래 수색은 학교에서 방영 5마일을 다루었고 다음 몇 주 동안 10마일로 확대되었다. 그들은 버드나무 시내 길까지 가본 적이 없었다. 6살짜리가 이동하기에는 불가능할 정도로 멀어 보였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그녀는 이미 일어서며 말했다. 김수진 씨,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충격적입니다. 현장이 시사하는 것은 가고 있어요. 그녀는 그가 끝마치기 전에 전화를 끊고 한 동작으로 열쇠와 지갑을 집었다. 운전은 그녀의 속도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이어졌다. 경로는 익숙한 랜드마크를 지나갔다. 초등학교, 오래된 급수탑. 그들이 기도회를 열었던 교회를 지나 그녀가 거의 가본 적 없는 지역으로 나아갔다. 풍경은 교회 거리에서 시골 농지로 그리고 개발되지 않은 삼림지대로 바뀌었다. 그녀의 GPS가 마일을 세는 동안 그녀의 마음은 가능성들을 뒤섞었고 각각은 이전 것보다 더 끔찍했다. 버드나무 시내길은 울창한 나무 사이를 구불구불 지나가는 비포장 도로에 불과했다. 두 그루에 참나무 사이에 펼쳐진 범죄 현장 테이프를 볼 때까지 경찰 차량 무리를 거의 놓칠 뻔했다. 집 자체는 무성하게 자란 울타리 뒤에서 닫힌 동물처럼 웅크리고 있었다. 썩은 사이딩, 부분적으로 무너진 현관, 그리고 깨지거나 판자로 막힌 창문이 있는 단층 목장 건물이었다. 잡초가 한때 잔디였을지도 모를 것을 삼켰다. 박민준 형사가 경계선에서 그녀를 만났다. 그는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젊었고
그가 본 것에 무게를 담은 친절한 눈을 가지고 있었다. 김수진 씨,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이 활동 중인 범죄 현장임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냥 보여주세요.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의 안정감에 놀라며 말했다. 그는 그녀를 증거 표지로 표시된 길을 따라 집 옆으로 안내했다. 원래 기초는 치마의 흔적을 보여주며 콘크리트 블록 사이에 틈을 만들었다. 뒷 모퉁이 근처에 나무 접근 패널이 벽에 기대어 놓여 있었고 겨우 2피트 높이의 어두운 개구부가 드러났다. 정의 기사들이 주 접속함에 접근해야 했습니다. 박 형사가 개구부를 가리키며 설명했다. 그것은 지하 공간에 있습니다. 그들이 들어갔을 때 그는 태블릿을 꺼내어 범죄 현장 사진을 넘겼다. 이것을 먼저 보여드릴 수도 있고 실제 현장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어렵습니다. 직접 봐야 합니다. 수진이 말했다. 박 형사는 그녀에게 보호용 덧신과 라텍스 장갑을 건넸다. 감식팀이 대부분 처리했지만 여전히 현장 무결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개구부 옆에 웅크렸다. 강력한 LED 작업등이 그 너머의 공간을 비추고 있었다. 저를 따라오시고 아무것도 만지지 마세요. 지하 공간은 오래된 흙 냄새와 다른 무언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곰팡내가 났다. 수지는 오리걸음으로 걸어야 했고 단단하게 다져진 흙을 가로질러 박 형사의 손전등 빛을 따라갔다. 공간은 의도적인 공터처럼 보이는 곳에 도달하기 전에 약 12피트 연장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보았다. 더러운 빨간 매트리스가 땅에 놓여 있었고 어린이 크기였으며 그 천에는 흙과 그녀가 확인하고 싶지 않은 다른 물질로 얼룩져 있었다. 가장 가까운 지지 기둥에 부착된 무거운 사슬은 열린 자물쇠로 끝났고 표면 녹에도 불구하고 금속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콘크리트 블록 벽에는 누렇게 변한 테이프로 고정된 헬로키티 포스터가 걸려 있었다. 가장자리가 말렸고 색상이 바랬지만 의심할 여지 없이 지우가 사랑했던 것과 같은 스타일이었다. 하지만 그녀를 무너뜨린 것은 옷이었다. 버려진 인형 옷처럼 매트리스에 흩어진 것은 지우의 청바지 멜빵 바지였다. 앞주머니에 수진이 직접 수놓은 해바라기가 새겨진 것이었다. 초록색과 노란색 줄무늬 셔츠가 그 옆에 놓여 있었다. 저는 건조한 환경에서 어떻게든 보존되어 있었다. 분홍색 배낭이 구석에 축 늘어져 있었고 그 만화 캐릭터 장식은 때 밑에서도 여전히 보였다. 오 세상에, 수진이 속삭이며 무릎이 흙에 닿았다. 오 세상에, 그녀가 여기 있었어요. 더 있습니다. 박 형사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는 매트리스 근처에 쌓인 2개의 도자기, 접시에 빛을 비췄고 그 표면에는 음식 찌꺼기가 석화되어 있었다. 어린이용 플라스틱 물병이 옆으로 누워 있었다. 우리는 공간 전체에서 DNA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머리카락 샘플, 접시와 병에 묻은 지문, 실험실에서 지금 모든 것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요? 질문이 목이 메어 나왔다. 매트리스의 마모 패턴과 축적된 부스러기를 기반으로 감식은 연장된 거주를 추정합니다. 몇 주, 어쩌면 몇 달. 그는 신중하게 말을 선택하며 멈췄다. 김수진 씨, 우리는 또한 본관 전체에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누가 따님을 여기에 가뒀든 그 건물에 완전히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수진은 줄무늬 셔츠를 향해 손을 뻗었다가 만지기 직전에 멈췄다. 그녀는 지우가 사라지기 전날 밤 딸이 좋아하던 라벤더 물을 사용하여 그 셔츠를 다렸었다. 그녀의 마음 일부는 박 형사가 보존 조건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등록했다.
지하 공간의 일정한 온도와 낮은 습도가 부패를 방지한 방법에 대해. 하지만 대부분 그녀는 한때 그녀의 아기를 담았던 작은 옷을 바라보기만 했다. 누가 이곳을 소유했나요? 그녀가 마침내 물었다. 강철수 78세입니다. 그는 2년 동안 요양원에 있었습니다. 건물은 지금은 없어진 리버사이드 부동산이라는 관리 회사를 통해 임대되었습니다. 그들은 5년 전에 폐업했지만 우리는 그들의 기록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은요, 박 형사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강철수는 현금으로 지불된 장기 임대였다고 말합니다. 그는 처음 보여주는 동안 세입자를 단 한 번만 만났고 그를 평범하고 조용하다고 묘사했으며 보관 공간이 필요하다고 계속 말했다고 합니다. 임대료는 현금으로 가득 찬 봉투로 왔고 항상 제때 왔기 때문에 강철수는 방문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지하 공간 밖에서 수지는 버지니아 담쟁이 덩굴에 부분적으로 가려진 바렌 간판을 발견했다. 리버사이드 부동산 임대. 전화번호는 너무 풍화되어 읽을 수 없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 형사가 그녀에게 확신시켰다. 주범죄 연구소가 추가 기술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한 사람으로 이어지는 증거가 있다면 찾아낼 것입니다. 수지는 집을 돌아보았다. 그 텅 빈 창문은 오후 햇살을 반사하고 있었다. 그 빈 방 어딘가에 그녀의 딸이 갇혀 있었다. 그녀가 전단지를 인쇄하고 수색을 조직하고 있는 동안 지우는 단 10마일 떨어진 곳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다. 지역사회가 숲을 샅샅이 뒤지고 연못을 조사하는 동안 지우는 10마일 떨어진 이곳에 있었다. 임대료 지불에 대해서는요, 그녀가 갑자기 말했다. 임대료 지불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이미 진행 중입니다. 강철수의 조카가 삼촌의 서류를 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리 회사의 기록은 다른 회사로 이관되었어야 하는데 박 형사가 무력하게 어깨를 으쓱했다. 8년 전 종이 기록이 항상 조심스럽게 보존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차량으로 돌아갈 때 수지는 건물의 모든 세부 사항을 기억했다. 녹슨 우편함, 자갈 진입로, 봄에 하얗게 꽃 피었을 자작나무 숲, 지우는 판자로 막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그 나무들을 보았을 것이다. 그녀는 계절에 따라 변하는 그것들을 지켜봤을까? 시간을 보내는 방법으로 그것들의 잎을 세웠을까? 이제 어떻게 되나요? 그녀가 물었다. 우리는 이 건물의 모든 인치를 처리할 것입니다. 임대 기록에 모든 단서를 추적하고. 김수진 씨, 박 형사가 그녀의 눈을 마주쳤다. 우리는 이 일을 한 사람을 찾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범죄 현장을 떠나면서 수지는 곧장 집으로 운전할 생각이었지만 그녀의 손은 자신만의 기억을 가진 것 같았다. 의식적인 생각 없이 그녀는 메이플 거리로 접어들었고 8년 전에 그녀의 마음에 새겨진 경로를 따라갔다. 오래된 동네는 친숙하면서도 낯설어 보였다. 나무는 더 키가 컸고 집은 다시 칠해졌고 진입로는 재포장되었다. 그녀의 작은 임대주택이 있던 곳에는 이제 현대식 복층주택이 부지를 가득 채웠고 그 베이지색 사이딩과 쌍차고 무는 지우가 그 마지막 아침에 시리얼을 먹었던 집의 모든 흔적을 지워버렸다. 그녀는 길게 차를 세우고 잠시 앉아 핸들을 움켜쥐었다. 그 처음 절망적인 몇 주 동안 이 운전을 몇 번이나 했을까? 50번, 100번? 매번 놓친 무언가를 발견하기를, 딸로 이어질 단서를 찾기를 희망하며 이제 모두가 수색하는 동안 지우가 감금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익숙한 거리가 조롱처럼 느껴졌다.
수지는 차에서 내려 지우가 걸었을 경로를 걷기 시작했다. 2블록. 그것뿐이었다. 6살짜리의 짧은 다리로 아분걸음. 그녀는 맥스라는 골든 리트리버가 울타리를 통해 인사를 짓던 핸더슨네 집을 지나갔다. 울타리는 이제 사라지고 낮은 울타리로 대체되었다. 지우가 헬리콥터 씨앗을 모으는 것을 좋아했던 큰 단풍나무는 베어졌고 평평하게 다듬어진 잔디밭만 남았다. 메이플과 3번가의 교차로에서 그녀는 멈췄다. 횡단보도 경비 초소가 여전히 서 있었고 그 팔각형 정지 표지판은 이제 깜박이는 LED 조명으로 자동화되었다. 더 이상 사람이 필요하지 않았다. 기술이 황대식의 경계하는 눈과 따뜻한 미소를 대체했다. 아침 햇살이 8년 전과 같은 그림자를 드리웠고 수지는 거의 그를 거기서 볼 수 있었다. 형광조끼를 입고 한 손에는 정지 표지판을 들고 다른 손으로는 아이들에게 손을 흔들며 황대식은 10년 넘게 매일 아침 그곳에 있었다고 그녀는 기억했다. 그는 모든 아이의 이름을 알고 있었고 축구 경기와 철자 시험에 대해 물었으며 부모 없이 건너는 유치원생들을 위해 주머니 가득 스티커를 가지고 있었다. 교차로는 그 없이 텅 빈 느낌이었다. 모퉁이의 작은 추모 표지가 그녀의 눈에 띄었다. 청동 명판은 풍화되었지만 깨끗했고 신선한 메리골드로 둘러싸여 있었다. 김지우를 추모하며 영원히 6살. 꽃 사이에 끼워진 코팅된 카드에는 익숙한 필체가 있었다. 여전히 답을 위해 기도하며 진미자. 수진의 목이 조여왔다. 8년이 지난 후에도 오래된 이웃은 작은 성소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녀는 표지를 부드럽게 만졌고 황대식이 지우의 실종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위로받을 수 없을 정도로 슬퍼했는지 기억했다. 그는 그 의사 약속 때문에 자신을 끔찍하게 비난했고 만약 그가 자리에 있었다면 지우가 안전하게 학교에 도착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 후 몇 달 동안 그는 주말 수색대를 조직했고 자신의 돈으로 전단지를 인쇄했으며 목소리가 쉴 때까지 숲과 들판을 걸으며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1주년 추도식에서 그는 공개적으로 울었고 거기에 잊지 못한 것에 대해 수진에게 계속해서 사과했다. 오늘 아침의 발견의 무게가 그녀를 짓눌렀다. 황대식이 수색을 조직하는 동안 온 지역사회가 찾고 있는 동안 지우는 25마일 떨어진 그 지하 공간에 갇혀 있었다. 수색 헬리콥터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가까웠지만 도움에서는 불가능할 정도로 멀었다. 수진은 추모비에서 돌아서서 학교를 향해 계속 걸어갔다. 경로는 그녀가 처음에는 진술을 하고 그 다음에는 보안 영상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는 단순히 업데이트를 위해 로비를 배회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경찰서를 지나갔다. 신부가 6개월 동안 매주 특별 기도회를 열었던 성 안드레 교회를 지나갔다. 자원봉사자들이 격자 대형으로 걸으며 모든 덤불, 모든 배수구, 모든 숨겨진 공간을 확인했던 리버사이드 공원을 지나갔다. 명백히 중요한 것 하나를 제외하고 초등학교는 그녀가 방문자 주차구역에 들어섰을 때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같은 쾌활한 노란색 페인트, 아마도 조금 더 바랜. 지우가 나선형 미끄럼틀을 좋아했던 같은 놀이터 장비. 실종 후 일주일 동안 깃발을 조기로 내렸던 같은 깃대. 자전거 거치대는 오후 햇살에 비어 있었다. 지우가 나이가 들었을 때 자전거를 잠갔을 같은 거치대. 만약 그녀가 여기서 나이를 먹을 기회가 있었다면. 수지는 잠시 채 앉아 힘을 모았다. 그 건물 안에는 그 끔찍한 아침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잊혀진 세부 사항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 그녀는 또 누가 떠났는지, 누가 아이를 해칠 이유가 있었는지 알아야 했다. 지하 공간 발견은 답을 요구하는 새로운 질문을 열었다. 초등학교의 정문에는 여전히 같은 무거운 나무문이 있었다. 이제는 들어가려면 초인종이 필요했다. 수지는 버튼을 눌렀고 비서에게 자신을 밝혔고 전자잠금 장치가 열리는 소리를 들었다. 복도는 그녀가 기억하는 것과 똑같은 냄새가 났다. 바닥 왁스, 식당 음식, 그리고 어린 시절 에너지의 그 정의할 수 없는 냄새. 그녀의 발걸음이 광택이 나는 리놀륨에서 울렸고 그녀는 본관 사무실로 향했다. 한 젊은 여성이 교장실에서 나왔고 수진의 이름을 인식했을 때 부드러워지는 전문적인 미소로 손을 내밀었다. 김수진 씨, 저는 최서연 박사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후에 누군가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최 박사는 35세보다 많아 보이지 않았고 단정한 젓갈색 머리와 세련된 안경 뒤에 친절한 눈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의 사무실은 정리되어 있지만 환영적이었다. 한 벽을 장식하는 어린이 예술작품, 창턱의 작은 선 정원.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그녀가 책상 뒤에 앉으며 시작했다. 제가 여기 온 지 3년밖에 안 되었지만 지우의 사건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복도에 있는 그녀의 추모 명판은 우리가 결코 잊지 않도록 합니다. 당신은 그때 여기 계시지 않았죠? 수진이 문장을 흐리게 했다. 아니요, 교장 강철수가 은퇴했을 때 제가 맡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파일을 읽었고 당시 여기 있었던 직원들이 그들의 기억을 공유했습니다. 그것은 모두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는 컴퓨터로 돌아섰다. 당시 직원들에 대해 알고 싶으실 것으로 이해합니다. 우리의 고용 기록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가 5년 전에 모든 것을 디지털화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를 가로질러 날아갔고 스프레드시트와 인사 파일을 불러왔다. 이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우의 실종 후 2년 이내에 떠난 12명의 직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모니터를 수진이 볼 수 있도록 각도를 맞췄다. 3명의 교사가 조기 은퇴했습니다. 이순자 선생님, 김진수 선생님, 그리고 박수미 선생님. 2명이 다른 교육구로 이동했습니다. 미술교사 정혜진 선생님은 리버사이드 초등학교로 갔고 체육코치 이동우는 중학교로 옮겼습니다. 수의장 최민수는 교육구가 처음에 어떻게든 놓쳤던 오래된 폭행 혐의가 신원조회에서 드러난 후 떠났습니다. 수진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폭행 혐의가 20대 때의 것입니다. 명백히 손을 벗어난 술집 싸움이었습니다. 초기 심사에서 나타났어야 했지만 그의 기록에 약간의 혼란이 있었습니다. 일상적인 재확인 중에 밝혀졌을 때 교육부는 그를 해고해야 했습니다. 최 박사가 더 스크롤했다. 그는 실종된 아침 상담 세션에 있었기 때문에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그 오래된 혐의로 인한 보호 관찰의 일부로 의무적인 상담이었습니다. 서명해야 했고 지우가 학교로 걸어가던 시간 내내 상담센터에서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형사는 그가 연루될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은정이 눈물을 닦았다. 정말로 힘들어했던 사람을 아세요? 황대식이었어요. 그 사람은 자신을 끔찍하게 비난했어요. 몇 달 동안 매주 주말마다 수색대를 조직했고 공식 수색이 축소되었을 때 자신의 퇴직금으로 수천 장의 전단지를 인쇄했어요. 어느 날 오후 횡단보도 초소 옆에서 그가 울고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 어린 소녀를 실망시켰다고 말했어요. 수진의 전화가 진동했다.
박민준 형사의 이름이 화면에 나타났다. 죄송합니다. 이 전화를 받아야겠어요. 김수진 씨, 박 형사의 목소리가 긴급했다. 임대료 지불에 대해 약간의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시내 우체국에 사소함으로 보내줬습니다. 항상 현금으로 구입한 우편환이었습니다. 불행히도 사실상 추적할 수 없습니다. 언제 멈췄나요? 수진이 물었고, 다른 사람들이 정중하게 듣지 않는 척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지불은 분기별로 이루어졌고 결코 늦지 않았으며 정확히 1년 전까지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달 주소도 없고 연락처 정보도 없고 그냥 멈췄습니다. 수진의 눈이 컴퓨터 화면에 퇴직 목록으로 다시 돌아갔다. 황대식은 13개월 전에 은퇴했고 같은 시기에 여러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 우연일까? 확실히. 그녀는 존재하지 않는 패턴을 보고 있었다. 그녀의 절박한 마음이 연결을 강요하려고 하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형사님. 계속 알려주세요. 그녀는 전화를 끊고 기대하는 얼굴들을 보았다. 그들은 임대료 지불을 추적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막다른 골목이에요. 최 박사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김수진 씨,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일부 은퇴한 선생님들에게 연락하는 것을 기꺼이 하겠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당시에는 중요해 보이지 않았던 것을 몇 년 후에 기억합니다. 친절하시네요. 수진이 말했고 갑자기 지쳤다. 먼저 모든 것을 처리하게 해주세요. 이것은 받아들이기에 많은 것이었습니다. 박은정이 다가와 그녀의 손을 쥐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저희가 있습니다. 전체 학교 공동체는 지우에 대한 관심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그들에게 감사하고 복도를 통해 돌아왔다. 그녀는 입구 근처의 추모 명판에서 멈췄다. 지우의 학교 사진과 너무 짧은 삶을 표시하는 날짜가 있는 간단한 청동 사각형. 신선한 꽃이 그 아래 작은 꽃병에 있었고 누군가가 테디베어를 남겼다. 밖에서 오후 그림자가 주차장을 가로질러 길게 늘어났다. 8년은 그날 아침 무언가를 보았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을 흩어놓았다. 바람에 씨앗처럼 그들을 분산시켰다. 확인된 알리바이를 가진 수위, 새로운 삶에 은퇴한 교사들, 더 이상 그의 자리에 있지 않은 황대식. 지우의 일상적인 세계의 일부였던 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계속 나아갔지만 지우 자신은 그 끔찍한 지하 공간에 갇혀 있었다. 그녀가 차로 걸어갈 때 좌절감이 가슴에 쌓였다. 모든 단서는 벽에서 끝나는 것 같았고 모든 흔적은 시간과 함께 차가워졌다. 하지만 무언가가 그녀를 괴롭혔다. 그 임대료 지불이 멈춘 시기, 은퇴의 무리. 아마도 아무것도 아닐 것이라고 그녀는 자신에게 말했다. 그냥 그녀의 절박한 마음이 지푸라기를 잡고 있는 것일 뿐. 연료 게이지 바늘이 빈 공간 바로 위에 떠 있었고 수진은 마을을 통해 운전하면서 여전히 지하 공간의 공포와 학교에서의 좌절스러운 막다른 골목을 처리하고 있었다. 박민준 형사의 전화 이후 아드레날린으로 달리고 있었지만 이제 피로가 파도처럼 그녀를 덮쳤다. 그녀의 손은 핸들에서 떨렸고 도로에서 위험해지기 전에 멈춰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마을 가장자리에 쉐브론 주유소가 익숙한 등대처럼 나타났다. 8년 전 그 절망적인 몇 주 동안 여기에 들른 적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 주인 김대호는 실종자 전단지를 붙인 첫 번째 사람 중 하나였고 모든 펌프와 창문에 테이프로 붙였다. 그의 직원들은 쉬는 날에 수색대에 합류하여 여름 더위 속에서 들판과 숲을 걸었다. 이곳은 그 어두운 날들 동안 여러 면에서
제급유 정류장이었다. 그녀는 세이번 펌프에 차를 세웠고 신용카드를 삽입하는 동작을 거쳤지만 기계가 화가 난 듯 삐하고 울렸다. 직원에게 문의하세요. 화면이 요구했다. 물론이죠. 오늘은 아무것도 간단할 수 없죠. 노즐을 탱크에 남겨두고 그녀는 매장 입구를 향해 터벅터벅 걸었다. 그녀가 유리문을 밀 때 익숙한 종이 머리 위에서 울렸다. 같은 바렌 리놀륨, 같은 윙윙거리는 냉장 케이스, 계산대 옆에 같은 방향제, 진열대. 냄새조차 변하지 않았다. 커피, 산업용 세제, 그리고 휘발유 연기의 혼합물. 두 고객이 그녀 앞에 줄을 서 있었고 그녀는 기다리는 동안 무심코 사탕, 진열대를 연구했다. 계산대에 있는 남자는 이상한 물건들을 구입하고 있었다. 딸기 아이스크림 한 파인트, 작은 프로판 캐니스터, 그리고 배터리 팩. 그가 계산원에게 감사할 때 그의 목소리는 그녀를 통해 인식의 충격을 보냈다. 그 부드러운 억양, S소리에 약간의 휘파람, 맞지 않는 틀니에서 나는 소리, 황대식. 그는 그녀가 마지막으로 본 1년 전보다 늙었다. 그의 어깨는 더 뚜렷하게 안쪽으로 구부러졌고 그의 굵은 흰머리는 두피 위에 조심스럽게 빗어진 가는 머리카락으로 얇아졌다. 형광등이 그의 눈 아래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고 그의 횡단보도, 경비원의 자신감 있는 자세는 노인의 조심스러운 움직임으로 바뀌었다. 그가 계산대에서 돌아섰을 때 영수증을 손에 들고 그의 창백한 파란 눈이 그녀의 겉과 마주쳤다. 그들은 인식으로 넓어졌고 그의 풍화된 얼굴은 그녀가 수색 중에 그렇게 자주 봤던 익숙하고 슬픈 미소로 주름졌다. 수진, 그가 부드럽게 말했고 그의 구입품을 한 팔로 옮겼다. 오늘 아침 그들이 발견한 것에 대해 들었어요. 정말 유감입니다. 그의 목소리에 진정한 고통이 그녀의 목을 조였다. 진심으로 관심을 가진 사람, 지우를 찾기 위해 마일을 걸었던 사람, 추도식에서 울었던 사람이 여기 있었다. 황 선생님, 그녀가 간신히 말했다. 은퇴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지내세요? 그는 그녀가 이제 멀리 있는 펌프에 주차된 낡은 위네베이고를 발견한 주차장을 힐끗 보았다. 알비는 더 나은 날을 봤다. 녹이 크림색 측면에 점점이 박혀 있었고 덕트 테이프가 한 창문을 패치했다. 지내고 있어요. 조카와 함께 여행을 좀 하고 있어요. 그가 멈추고 아이스크림에 대한 그의 그립을 조정했다. 실제로는 입양된 조카예요. 그녀의 부모님이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제가 그녀를 데려왔어요. 기독교인으로서 할 일인 것 같았어요. 캠퍼의 열린 문을 통해 수지는 움직임을 볼 수 있었다. 아마 14살 정도의 소녀가 작은 식탁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옆 창문을 통해 보였다. 긴 금발머리가 말총으로 뒤로 묶여 있었고 지우보다 얼굴 주위가 더 둥글었으며 바렌 파란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소녀는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었다. 아마도 책일 것이고 아이스크림 스푼을 무심코 핥고 있었다. 대단하시네요. 수진이 말했고 진심이었다. 수십 년 전 암으로 아내를 잃은 후 황대식은 재혼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은퇴 생활을 혼자 보내고 있다고 생각했다. 당신 나이에 아이를 데려오는 것, 그것은 상당한 헌신이에요. 가족은 가족이죠. 황대식이 간단히 말하고 문을 향해 움직였다. 수진이 따라갔고 이상하게도 그녀의 상실을 함께 나눴던 누군가와의 예상치 못한 만남의 위로를 받았다. 그녀를 만나고 싶어요. 수진이 오후 더위 속으로 나섰을 때 말했다. 모든 일 후에 당신이 동반자를 갖게 된 것을 생각하니 좋아요. 그녀는 말을 흐리며
그와 함께 위네베이고를 향해 걸었다. 변화는 즉각적이고 불쾌했다. 황대식의 느린 걸음걸이가 갑자기 빨라졌다. 그의 어깨가 경직되었고 그는 옆으로 걸음을 옮겨 수진과 캠퍼 사이에 자신을 놓았다. 그녀는 낯선 사람들과 매우 수줍어해요. 그가 말했고 그의 이전 따뜻함이 아침 이슬처럼 증발했다. 우리는 정말 가야 해요. 앞에 긴 운전이 있어요. 오, 방해하려던 건 아니에요. 수진이 그의 갑작스러운 냉담함에 놀라 말했다. 그냥 서연아, 문에서 떨어져. 황대식이 날카롭게 불렀고 사실상 알비까지 남은 거리를 조깅했다. 소녀는 혼란스럽게 고개를 들었고 그 짧은 순간에 수진의 숨이 멎었다. 죽은 개. 20피트 떨어져서도 캠퍼의 그늘에서도 그 독특한 패턴이 보였다. 코다리에 있는 3개의 죽은 개로 이루어진 완벽한 삼각형과 그 아래 선을 이루는 2개의 작은 것들. 대부분의 아이들의 죽은 개처럼 무작위로 흩어진 것이 아니라 수진이 수천 번 잘 자라고 키스했던 특정한 별자리. 황대식은 이미 캠퍼에 있었고 소녀를 깜짝 놀라게 한 쾅소리와 함께 문을 잡아당겼다. 창문을 통해 수진은 그녀의 입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아마도 질문을 하는 것 같았다. 황대식의 손이 그녀를 유리에서 밀어내기 전에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운전석에 올랐고 검은 배기가스의 포효와 함께 엔진을 시동했다. 황 선생님, 수진이 불렀지만 위네베이고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고 가스호스가 여전히 그의 탱크에 연결된 상태로 펌프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었다. 그것은 금속성 쨍그랑 소리와 함께 자유로워졌고 안전 밸브가 호스가 되감길 때 흐름을 차단했다. 황대식은 멈추지 않았고 심지어 속도를 늦추지도 않았고 그냥 고속도로로 가속했다. 북쪽으로 향했다. 수진은 주차장에 얼어붙어 서서 위네베이고가 커브 주위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봤다. 계산원이 나와서 손상된 펌프에 대해 소리쳤지만 그의 말은 그냥 소음이었다. 그녀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죽은 개 패턴뿐이었다. 법의학 예술가가 모든 나이 진행사진에서 조심스럽게 복제한 그 독특한 별자리. 그녀는 편집증적이었다. 8년간의 거짓 목격이 그녀를 어디서나 지우를 보도록 훈련시켰다. 소녀는 그녀의 딸이 보이는 것과 전혀 닮지 않았다. 잘못된 색깔, 잘못된 체격, 잘못된 모든 것, 죽은 개와 황대식의 반응을 제외하고 수색을 조직하고 추도식에서 울었던 온화한 늙은 횡단보도 경비원이 그 소녀를 그녀에게 가까이 오게 하느니 사실상 도망쳤다. 동정적인 친구에서 공황 상태의 낯선 사람으로의 그의 변신은 그녀를 깊이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위장에 정착한 차가운 무게는 그날 초의 계시와는 아무 관련이 없었다. 부엌은 수진이 스토브에 서서 끓기를 거부하는 물을 지켜볼 때 너무 조용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20분 전에 파스타 상자를 꺼냈지만 그녀의 손은 계속 멈췄고 그녀의 마음은 그 주유소 만남으로 떠돌았다. 냄비는 그녀가 창문을 통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바라보며 잊혀졌고 10대 소녀의 코를 가로지르는 죽은 개의 그 짧은 글림새만 보였다. 그녀는 스스로를 움직이게 강요하고 겨우 끓고 있는 물에 파스타를 부었다. 소녀는 지금 지우가 보일 것과 전혀 닮지 않았다. 지우의 것이 그 독특한 젓갈색이었던 곳에 금발, 지우가 가냘프고 거의 요정 같았을 때 더 무거운 체격, 완전히 다른 얼굴 구조. 수천 명의 소녀들이 죽은 개를 가지고 있었다. 수백만. 그녀는 몇 년 전에 그만두겠다고 맹세했던 일을 하고 있었다. 모든 젊은 얼굴에서 그녀의 딸을 보는 것. 하지만 황대식의 반응. 파스타물이 끓어넘쳤고
버너에 부글부글 거렸다. 수지는 냄비를 열에서 끌어냈고 심지어 엉망을 치우려고 하지도 않았다. 동정적인 늙은 친구에서 공황 상태의 낯선 사람으로의 그 변신이 그녀의 마음에서 반복적으로 재생되었다. 그가 소녀를 사실상 밀쳐낸 방식, 문을 쾅 닫은 것, 가스호스가 여전히 부착된 채로 도망친 것. 그것은 누군가를 보호하게 만드는 슬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두려움이었다. 그녀는 파스타를 완전히 포기하고 전화기에 손을 뻗었다. 박민준 형사님. 그가 대답했을 때 말했다. 다시 전화드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김수진 씨.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그녀는 목소리를 평범하고 합리적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원래 수사 중에 황대식이 조사를 받았나요? 횡단보도 경비원이요. 그녀는 타이핑 소리, 마우스 클릭 소리를 들었다. 오래된 파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대식, 당시 70세. 네, 그는 모든 학교 직원과 함께 인터뷰를 받았습니다. 깨끗한 신원 조회, 범죄 기록 없음, 주차 티켓조차 없음, 헌신적인 학교 직원으로서의 30년 평판. 여기 보니 그는 실종에 황폐해 했다고 합니다. 여러 수색대를 조직했습니다. 더 많은 클릭 소리. 특별히 그에 대해 묻는 이유가 있나요? 수지는 망설였다. 감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주근깨 패턴, 이상한 행동의 순간. 오늘 주유소에서 그를 만났어요. 이제 그는 어린 소녀의 양육권을 가지고 있어요. 입양된 조카라고 말했어요. 제가 그녀를 만나려고 할 때 이상하게 방어적으로 보였어요. 사실상 도망쳤어요. 박 형사의 목소리는 부드러운 이해를 담았다. 김수진 씨, 오늘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어려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지하 공간을 찾고 모든 것을 다시 경험하는 것. 당신이 다른 렌즈를 통해 사물을 보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슬픔과 트라우마는 모두에게 다르게 영향을 미칩니다. 지우의 사건에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이후에 아이들에 대해 극도로 보호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맞아요. 수진이 어리석게 느끼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긴 하루였어요. 사과할 것 없습니다. 우리는 임대주택에서 모든 단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이 나타나면 제가 첫 번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수지는 노트북 앞에 앉아 황대식의 이름을 검색창에 입력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결과는 희박했다. 페이스북 프로필 없음, 링크드인 없음, 전혀 소셜 미디어 존재 없음. 그냥 보관된 학교 뉴스레터에 흩어진 언급들. 횡단보도 경비원 황대식이 25년 봉사를 축하합니다. 황대식이 지역사회 안전상을 받습니다. 사진들은 굵은 흰머리와 친절한 눈을 가진 젊은 남자를 보여주었고 항상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그녀는 새로운 결과가 눈에 띄었을 때 브라우저를 거의 닫을 뻔했다. 13개월 전 파인크릭 신문의 기사. 파인크릭 알비파크가 20주년을 축하합니다. 그녀는 클릭하여 공원의 기념일에 대한 플러프 기사를 발견했고 다양한 거주자들의 프로필을 소개했다. 페이지 중간쯤에 황대식이 그의 위내베이고 옆에 서 있는 사진이 있었다. 그녀가 오늘 본 것과 같은 낡은 차량. 우리의 가장 새로운 영구 거주자인 황대식은 학교 횡단보도 경비원 직책에서 은퇴한 후 평화와 고요함을 위해 파인크릭을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입양된 조카와 함께 황금 세월을 즐기기에 완벽한 장소입니다. 라고 황대식이 신문에 말했습니다. 기사에는 공원의 주소가 포함되어 있었고 수지는 그것을 노트에 복사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녀의 손은 거의 의식적인 생각 없이 움직였다. 그녀는 지우의 방으로 계단을 올라갔다. 8년 전 그대로 정확히 보존되어 있었고, 책상 위의 숙제와 침대 위의 인형들까지. 옷장 선반에서 그녀는 사진과 문서로 가득 찬 은행가의 상자를 꺼냈다. 그녀의 손은 그들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사진은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것 중 하나였다. 지우가 사라지기 전 여름 해변에서 틈니 미소로 카메라를 향해 얼굴을 돌렸다. 태양은 모든 주근깨를 완벽한 세부사항으로 강조했다. 거기 있었다. 코다리의 정삼각형을 이루는 세 개의 주근깨, 약 1cm 강역. 그 아래 수직선의 두 개의 작은 것들. 법의학 예술가는 나의 진행 이미지를 만들 때 그것을 매우 독특하다고 불렀다. 수지는 그 진행 사진들을 꺼냈다. 8살, 10살, 12살, 14살의 지우. 컴퓨터로 생성된 이미지는 그녀의 얼굴이 어떻게 길어졌을지, 그녀의 특징이 어떻게 성숙했을지 보여주었지만 항상 그 주근깨 패턴은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지문만큼이나 독특한 별자리. 그녀는 14세 진행을 해변 사진 옆에 놓았다. 만약 그녀가 머리가 젓갈색 대신 금발이라고 상상한다면, 뺨에 약간의 무게를 더한다면, 아니, 그녀는 불가능한 것들로 자신을 고문하고 있었다. 황대식은 그 횡단보도에서 수십 년 동안 고정 장치였다. 그는 수백 명의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가도록 도왔다. 그는 지우의 추도식에서 울었고 수색 전단지에 그의 퇴직 저축을 썼다. 소녀는 그가 말한 대로 그의 입양된 조카였다. 주근깨는 우연이었고 그 이상은 아니었다. 하지만 수진이 사진 상자를 닫을 때 그녀의 눈은 파인크릭 알비파크 주소를 적어놓은 노트로 떠돌았다. 그냥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녀는 자신에게 말했다. 그냥 그녀가 편집 증적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녀는 내일 차를 몰고 지나갈 것이다. 소녀를 명확하게 보고 그녀가 상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 계속 나아갈 것이다. 잠은 그녀에게 오지 않았다. 주근깨 패턴과 황대식의 공황 상태의 얼굴이 그녀가 눈을 감을 때마다 재생되었다. 새벽 4시까지 그녀는 척하는 것을 포기하고 커피를 만들었다. 부엌 테이블에 앉아 파인크릭 알비파크 주소를 노트에 동그라미 쳤다. 5시 30분까지 그녀는 차에 있었고 자신에게 그냥 머리를 정리하기 위해 드라이브를 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알비파크는 개발이 소나무 숲으로 바뀌는 마을 외곽에 있었다. 겸손한 표지판이 입구를 표시했다. 파인크릭 알비파크. 주간, 월간, 연간 요금 제공. 이른 아침 햇살이 대규모 럭셔리 모터홈에서 겸손한 여행 트레일러까지 레크리에이션 차량의 깔끔한 줄 전체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몇몇 일은 일어나는 사람들이 작은 개를 산책시키거나 차양 아래 커피컵과 함께 앉아 있었다. 사무실은 창문 아래 꽃 상자가 있는 더블 와이드 트레일러였다. 수진이 들어가자 종이 울렸고 50대 여성이 십자말풀이 퍼즐에서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이름표에는 정숙희 매니저라고 적혀 있었고 잠재적 고객의 전망에 그녀의 얼굴이 밝아졌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나요? 월간 요금에 관심이 있어요. 수진이 말했고 거짓말이 얼마나 쉽게 나왔는지에 놀라워했다. 작은 RV를 위한 전환기를 겪고 있어요. 오, 여보, 우리 모두 그렇지 않나요? 정숙희가 따뜻하게 말하고 화려한 브로셔를 꺼냈다.
사용 가능한 몇 개의 공간이 있습니다. 둘러보여 드릴게요. 저는 항상 말하죠. 걸어보지 않고는 장소에 대한 느낌을 얻을 수 없다고요. 그들은 본 경로를 따라 거닐었고 자갈이 그들의 발 아래에서 부서졌다. 정숙희는 편의 시설을 가리키며 꾸준한 대화의 흐름을 유지했다. 세탁시설, 공동 모닥불터, 작은 차량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샤워시설. 그녀는 모든 사람의 사업을 아는 사람의 편안함으로 지나가는 거주자들을 소개했다. 공간 12의 로버트, 퇴역 해군. 당신이 먹어본 최고의 바비큐를 만들어요. 공간 25의 핸더슨 부부는 방금 첫 손자를 갖게 되었어요. 그들은 너무 기뻐해요. 그리고 끝에 공간 38, 황대식입니다. 대부분 혼자 지내요. 수진의 맥박이 빨라졌다. 사람들의 좋은 조합인 것 같네요. 오, 그래요. 황 씨는 조용한 사람이에요. 이상한 시간을 지켜요. 낮 동안 자주 나가요. 그와 함께 있는 소녀는 착해요. 그들은 약 1년 동안 여기 있었어요. 정숙희가 목소리를 낮추어 음모론적으로 말했다. 그는 그녀를 홈스쿨링해요. 일반 학교가 그녀에게 충분히 도전적이지 않다고 말해요. 사실이어야 해요. 저는 그녀가 대학 수준의 교과서를 읽는 것을 봤어요. 그의 나이에 홈스쿨링이라니 헌신적이네요. 수진이 관찰했다. 가족이 전부예요. 정숙희가 말했고 어제 황대식 자신의 말을 반복했다. 당신이 돌아다니고 장소에 대한 느낌을 얻게 할게요. 가기 전에 사무실에 들러서 요금과 가용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수진은 그녀에게 감사하고 경로를 따라 계속 걸어갔고 시설을 평가하는 척했다. 그녀는 공동구역에서 멈춰 섰고 지역사회공지로 덮인 게시판을 공부했고 모두 점차적으로 공원의 끝을 향해 가는 동안 공간 38은 확실히 사적이었고 두꺼운 소나무 숲에 등을 대고 있었다. 황대식은 격자 패널과 기둥 사이에 묶인 파란 방수포의 임시 울타리로 그 사생활을 강화했다. 그것은 위네베이고의 입구 주변에 둘러싸인 구역을 만들어 무심코 볼 수 없게 차단했다. 한쪽에서 작은 차양이 뻗어 있었고 그 아래에 2개의 접이식 의자와 캠프 테이블이 있었다. 수진은 천천히 접근했고 귀를 어떤 소리에도 긴장시켰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들었다. 알비 안에서 곡조 없이 흥얼거리는 어린 소녀의 목소리. 멜로디는 익숙하지 않았고 떠돌고 누군가가 가면서 만드는 노래 같았다. 창문은 모두 무거운 커튼이 쳐져 있었지만 하나는 천이 완전히 만나지 않는 틈이 있었다. 심장이 두근거리며 수진은 더 가까이 다가갔고 그 작은 개구부를 통해 볼 수 있는 곳에 자신을 배치했다. 소녀는 식탁에 앉아 있었고 스케치북처럼 보이는 것 위에 구부러져 있었으며 색연필이 그녀 주위에 흩어져 있었다. 그녀의 금발머리는 어눌 느슨했고 그녀가 그리는 동안 그녀의 얼굴을 가리기 위해 앞으로 떨어졌다. 테이블 옆에는 열린 아이스크림 용기가 있었다. 딸기, 황대식이 주유소에서 구입한 것과 같은 브랜드. 소녀는 무심코 한 숟가락을 먹었다. 그녀의 주의는 그녀의 그림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녀가 그렇게 하자 녹은 아이스크림 한 방울이 그녀의 왼쪽 팔에 떨어졌다. 보지 않고 그녀는 다른 손으로 그 자리를 긁었다. 수진의 숨이 멎었다. 10피트 떨어진 곳에서도 그녀는 소녀의 팔꿈치 근처 피부에 떠오르는 환한 빨간 두드러기를 볼 수 있었다. 반응은 즉각적이고 국소적이었다. 약 2인치 너비에 올라간 염증 패치. 수진이 지켜보는 동안 피부가 부풀어 오르고 붉어졌다. 기억이 물리적 타격처럼 그녀를 덮쳤다. 4살 지우가 부엌에서 울고 있고 그녀의 팔이 같은 환한 발진으로 덮여 있었다.
응급실로의 급한 여행. 알레르기 전문의의 설명. 이것은 드뭅니다. 대부분의 딸기 알레르기는 전신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전체적인 두드러기, 호흡기 문제. 하지만 지우는 우리가 국소 접촉 피부염이라고 부르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특정 부위에 그녀의 피부 세포는 딸기 단백질에 극심한 민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드뭅니다. 그 후 그들은 매우 조심해야 했다. 집에 딸기 아무것도 없게. 항상 라벨을 확인하고 모든 베이비시터, 모든 교사에게 경고하고, 그리고 그 특정 부위, 항상 왼쪽 팔 팔꿈치 근처, 그녀의 피부가 가장 반응하는 곳. 알레르기 전문의는 그것이 지문과 같다고 말했다. 그 정확한 위치에 그 독특한 표현. 알비오의 소녀는 퍼지는 발진을 다시 긁었고 마침내 짜증을 내며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종이 타월을 집어 아이스크림을 닦아냈지만 손상은 이미 이루어졌다. 발진은 이제 몇 시간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수지는 알았다. 지우와 항상 그랬던 것처럼. 그녀는 창문에서 물러났고 그녀의 다리는 거의 그녀를 지탱하지 못했다. 그녀의 차에서 그녀는 전화기를 더듬었다. 박민준 형사의 번호가 눈물을 통해 흐릿했다. 그녀는 울기 시작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했다. 딸기 알레르기, 그가 대답했을 때 그녀가 헐떡였다. 왼쪽 팔 팔꿈치 근처, 국소 접촉 피부염. 그녀의 의료 기록에 있어요. 어린이 병원의 박준호 박사가 광범위하게 문서화했어요. 다른 누구도 그 정확한 자리에서 그 정확한 반응을 하지 않을 거예요. 확률은 불가능해요. 박 형사의 전문적인 침착함이 깨졌다. 확실합니까? 이 반응을 보셨습니까? 그것이 일어나는 것을 지켜봤어요. 그녀는 지금 딸기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어요. 발진이 지우와 똑같이 퍼지고 있어요. 같은 위치, 같은 패턴, 같은 모든 것. 정확히 어디 계세요? 파인크릭, 알비파크, 공간 38 근처. 하지만 이동할 수 있어요. 즉시 본관 사무실 구역으로 돌아가세요. 입구를 볼 수 있지만 특정 공간은 볼 수 없는 곳에 주차하세요. 부대가 이미 출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입하기에 충분히 실질적입니다. 김수진 씨, 우리는 지금 가고 있습니다. 수진은 천천히 공원 앞으로 다시 운전하도록 스스로를 강요했고 각 야드가 마일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사무실 근처에 주차했고 정숙희가 창문을 통해 쾌활하게 손을 흔들었고 그들을 향해 달려오는 경찰 부대를 모르고 있었다. 여기서 그녀는 공간 38을 볼 수 없었다. 황대식이 집에 있는지 볼 수 없었다. 박 형사의 부대가 도착할 본 입구 외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그녀는 관절이 하얗게 변할 때까지 핸들을 움켜쥐었고 몇 초마다 백미러를 확인했으며 황대식이 이 순간에 떠나는 것을 선택하지 않기를 기도했다. 소녀가 지우일 수밖에 없는 그녀가 도움이 도착했을 때 여전히 거기에 있기를 기도했다. 3대의 경찰 차량이 사이렌 없이 공원으로 굴러 들어왔고 그들의 조용한 도착이 어떤 울부짖는 경보보다 더 불길했다. 박민준 형사의 표시되지 않은 세단이 호송대를 이끌었다. 그는 그녀 옆에 주차했고 그녀의 창문에 접근했으며 그의 표정은 전문적으로 중립적이었지만 그의 눈은 긴급함으로 날카로웠다. 김수진 씨, 여기 계셔야 합니다. 우리는 공간 38을 확인할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딸이라면 우리는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이해해요. 그녀가 말했지만 그녀의 존재의 모든 섬유가 그 먼 알비 공간을 향해 달리고 싶어 했다. 그녀는 경찰관들이 본 경로를 따라 이동하는 것을 지켜봤고
그들의 움직임은 조정되고 목적이 있었다. 다른 거주자들이 그들의 RV에서 나왔고 경찰 존재에 대해 궁금했다. 정숙희가 사무실에서 서둘러 나왔고 그녀의 십자말풀이 퍼즐을 잊어버렸고 입이 혼란으로 열려 있었다. 기다림은 견딜 수 없었다. 수지는 경찰관들이 공원 뒤쪽으로 구부러진 곳 주위로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공간 38에 접근하는 위네베이고를 둘러싸는 것을 상상할 수 있었다. 이제 곧 그들은 답을 가질 것이다. 이제 곧 8년간의 고뇌가 끝날 수 있었다. 박 형사의 무정의가 잡음을 냈다. 그녀의 차 안에서도 그녀는 경찰관의 목소리의 긴장을 들을 수 있었다. 1호기.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RV가 사라졌습니다. 신선한 타이어 자국. 서둘러 떠난 것처럼 보입니다. 수진의 마음이 추락했다. 그녀는 움직였다는 것을 깨닫기 전에 차 밖에 있었고 공원 뒤쪽에서 뛰어 돌아오는 박 형사를 향해 달려갔다. 정숙희가 둘 다를 가로막았고 그녀의 얼굴은 불안으로 붉어졌다. 무슨 일이에요? 왜 경찰이 여기 있어요? 모두 괜찮아요? 박 형사가 전화기를 꺼내 황대식의 사진을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이 사람 공간 38에 황대식. 마지막으로 그를 언제 봤나요? 황 씨, 그는 어제 월세를 냈는데 아마 20분 전에 그의 차량이 나가는 것을 봤어요. 25분. 그는 뒤쪽 서비스 출구를 사용했어요. 그녀가 공원 뒤쪽을 가리켰다. 그것은 오래된 벌목 도로에 연결됩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본 고속도로의 교통을 피하기 위해 그것을 사용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어디로 갈까요? 박 형사가 압박했다. 그가 좋아하는 캠핑 장소가 있나요? 고립된 곳. 정숙희의 손이 긴장하게 펄럭였다. 그는 어제 지불할 때 언급했어요. 시더크릭 근처 그의 좋아하는 장소에 대해 무언가 말했어요. 조카의 생일을 위해 캠핑을 데려가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오래된 산림청 공터예요. 그가 말했어요. 아무도 거기서 그를 귀찮게 하지 않아요. 정확히 어디죠? 산림청 도로 47, 산을 약 12마일 올라가면 오래된 화재 감시탑을 지나면 돼요. 꽤 외진 곳이에요. 휴대폰 서비스도 없고 거기엔 나무와 시내밖에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걱정으로 높아졌다. 소녀는 괜찮아요. 서연이는 괜찮아요. 박 형사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고 그의 무정의에 명령을 외쳤다. 고속도로의 검문소, 산림청 도로 47로 부대. 모든 사용 가능한 백업이 산으로 모여요. 그는 수진에게 돌아섰고 그의 표정은 엄격했다. 여기 계셔야 합니다. 이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이미 그녀의 차를 향해 뒤로 물러나고 있었다. 저 위산에 제 딸이 있어요, 김수진 씨. 그녀는 그가 항의를 끝내기 전에 그녀의 차에 있었고 호송대를 따라가고 있었다. 박 형사가 누군가에게 그녀를 막으라고 무전을 쳤다면 그녀는 몰랐다. 그녀가 아는 것은 지우가 그들의 삶의 8년을 훔친 남자와 함께 산을 3마일 올라간 곳에 있다는 것뿐이었다. 앞에 경찰 차량들은 구불구불한 산길에서 꾸준한 속도를 유지했다. 울창한 소나무 숲이 양쪽으로 압박했고 아침 햇살은 겨우 캐노피를 관통했다. 도로는 앞뒤로 전환되었고 각 회전마다 고도를 얻었다. 수진의 차는 가파른 구간에서 힘들어했지만 그녀는 속도를 유지했고 그녀의 손은 가슴의 떨림에도 불구하고 핸들에서 안정적이었다. 10마일, 21마일, 버려진 화재 감시탑이 나무 사이로 나타났고 그 골격 프레임은 나이로 녹슬었다. 12마일.
선두 차량의 브레이크 등이 켜졌고 박 형사의 목소리가 누군가의 무정의를 통해 그녀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게 들렸다. 위네베이고 발견, 앞에 공터, 모든 부대 접근 준비. 공터는 숲의 상처처럼 열렸고 아마도 50야드 너비의 평평한 지역, 우뚝 솟은 상록수로 둘러싸여 있었다. 시더 크릭은 먼 가장자리를 따라 졸졸 흘렀고 그 물은 탄닌으로 어두웠다. 그리고 거기 나무선 근처에 반쯤 위험하게 주차된 것은 황대식의 낡은 위네베이고였다. 경찰 차량들이 연습된 대형으로 펼쳐졌고 모든 탈출 경로를 차단했다. 경찰관들이 그들의 차량에서 나왔고 그것들을 방패로 사용했으며 무기가 뽑혔지만 낮게 잡혔다. 수진은 마지막 차량 뒤에 끌어당겼고 즉시 그녀를 되돌리려고 하는 경찰관에게 접근당했지만 박 형사가 그를 물리쳤다. 그녀를 머물게 하되 선 뒤에 두세요. 그가 명령한 다음 확성기를 들었다. 황대식, 저는 카운티 보안관실의 박민준 형사입니다. 손이 보이게 차량에서 나와야 합니다. 침묵. 숲조차도 숨을 참는 것 같았다. 새들은 노래하지 않았다. 시냇물의 제잘거림이 고요함에서 너무 크게 들렸다. 황 씨, 우리는 당신이 소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김지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평화롭게 해결합시다. 나와서 우리와 이야기하세요. 더 많은 침묵, 그리고 나서 알비 안에서 흐릿하게 소녀의 목소리, 무섭고 혼란스러워했다. 수진의 무릎이 그 소리에 거의 꺾였다. 8년 후 그녀의 딸의 목소리는 시간에 의해 변했지만 여전히 그녀가 어디서나 알 수 있는 그 특정한 음색을 유지했다. 위네베이고의 문이 천천히 열렸다. 황대식이 먼저 나타났고 수진은 변신에 헐떡였다. 온화한 횡단보도 경비원은 사라졌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고 눈은 야생적이었으며 그의 오른손에는 사냥소총을 움켜쥐고 있었다. 그의 왼팔은 소녀를 방패로 그에게 밀착시키며 그녀를 단단히 감쌌다. 소녀는 흐느끼고 있었고 마스카라가 그녀의 뺨을 따라 흐르고 있었다. 지우가 언제부터 화장을 시작했을까? 그녀는 수진이 상상했던 것과 정확히 닮았고 그녀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닮지 않았다. 금발머리가 그녀를 당황하게 했고 더 풍만한 체형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죽은 개는 공터 너머에서도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했다. 할아버지, 무슨 일이야? 소녀가 울었다. 왜 경찰이 있어? 우리가 뭘 했어? 쉿, 서연아. 괜찮아. 황대식이 말했고 그의 목소리가 깨졌다. 그리고 나서 경찰관들에게 더 크게. 당신은 이해하지 못해요. 나는 그녀를 구했어요. 그녀의 부모, 그들은 그녀를 가질 자격이 없었어요. 이 세상에서 6살짜리를 혼자 학교에 걷게 하다니. 나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주었어요. 나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가르쳤어요. 그녀는 이제 내 딸이에요. 황씨, 하우씨. 확성기를 통한 박 형사의 목소리는 안정적이고 차분했다. 아무도 다치기를 원하지 않아요. 무기를 내려놓고 이야기합시다. 이야기할 것이 없어요. 황대식의 목소리는 거의 비명에 가까워졌다. 8년 동안 나는 그녀의 가족이었어요. 나는 그녀가 아는 전부예요. 당신은 그냥 그녀를 데려갈 수 없어요. 수진의 왼쪽 어딘가에서 경찰관의 무정의가 정적으로 잡음을 냈다. 날카로운 소리가 황대식을 그것을 향해 경련하게 만들었고 소총 총신이 소녀의 관자놀이에서 잠시 멀어졌다. 그 산만함에 쪼개진 초 동안 소녀는 그의 그립이 느슨해진 것을 느꼈음에 틀림없다.
덫에 걸린 동물의 본능으로 그녀는 몸을 비틀어 달렸다. 그녀의 금발 말총이 그녀가 경찰 라인을 향해, 안전을 향해, 그녀가 기억하지 못하는 어머니를 향해 질주할 때 그녀 뒤로 흘렀다. 한순간 심장이 멈추는 순간 황대식은 소총을 그녀의 후퇴하는 형태를 향해 돌렸다. 수진이 비명을 질렀고 소리가 그녀의 목에서 찢어졌다. 경찰관들이 명령을 외쳤다. 소녀는 계속 달렸고 고르지 않은 땅에 비틀거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황대식의 얼굴이 무너졌다. 경찰관들이 그들의 위치에서 이동했을 때 그는 소총을 자신을 향해 돌렸고 총신을 그의 턱 아래에 놓았다. 수진이 눈치채지도 못한 가장 가까이 자리 잡았던 2명의 경찰관이 전기 충격기로 그를 돌진했다. 전기 충전이 그의 손가락이 방가쇠를 찾기 전에 그를 쳤다. 황대식은 경련했고 쓰러졌으며 소총은 무해하게 소나무 바늘로 덮인 땅에 떨어졌다. 경찰관들이 몇 초 만에 그의 위에 있었고 무기를 걷어차고 그가 땅에 비일관적으로 흐느낄 때 그의 손을 등 뒤로 고정했다. 소녀는 경찰 라인에 도달했지만 얼어붙어 서서 공포로 진압을 지켜봤다. 수진이 경찰관들을 지나쳐 깨뜨렸을 때 지우야, 지우야 라고 부르며 소녀는 뒤로 움츠러들었고 그녀의 눈물에 젖은 얼굴은 혼란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제 이름은 서연이에요. 그녀가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깨졌다. 제 부모님은 돌아가셨어요. 당신은 누구세요? 왜 모두가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녀는 팔을 자신을 감쌌고 그녀의 죽은 어머니라고 주장하는 이 낯선 사람에게서 물러났으며 그녀가 기억하는 유일한 부모를 필사적으로 찾았다. 이제 수갑의 얼굴이 아래로 향한 노인, 여전히 그녀를 구했다고, 그녀에게 더 나은 삶을 주었다고 흐느끼고 있었다. 경찰관이 부드럽게 그들 사이에 들어섰고 소녀에게 부드럽게 말했다. 이제 안전합니다. 아무도 당신을 해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당신이 괜찮은지 확인하기 위해 병원으로 데려갈 거예요. 병원은 필요 없어요. 소녀의 목소리가 공황으로 높아졌다. 할아버지가 필요해요. 그는 아파요. 당뇨병이 있어요. 약이 필요해요. 그녀는 황대식을 향해 경찰관을 밀치려고 했다. 할아버지, 그들에게 말해줘요. 사고에 대해 말해줘요. 또 다른 경찰관이 수진에게 접근했고 그녀의 어깨에 부드러운 손을 놓았다. 부인, 우리는 응급의료진이 그녀를 확인하게 해야 합니다. 병원으로 우리를 따라오실 수 있어요. 수진은 무감각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응급의료진이 조심스럽고 연습된 움직임으로 겁에 질린 소녀에게 접근하는 것을 지켜봤다. 그들은 그녀에게 부드럽게 말했고 그녀를 서연이라고 불렀으며 아직 그녀의 현실에 도전하지 않았다. 그들 중 한 명이 그녀의 팔에 담요를 놓았고 다른 한 명이 그녀에게 물을 주었다. 곧 모든 것을 설명할 거예요. 그들이 황대식이 땅에 누워있는 곳을 지나 그녀를 안내할 때 소녀는 잠시 동안 풀려났고 그의 옆에 무릎을 꿇었다. 변호사를 찾을게요, 할아버지. 당신이 가르쳐 준 것처럼요. 나는 내 권리를 알아요. 나는 그들이 나를 데려가게 두지 않을 거예요. 그녀의 어린 목소리는 결단력으로 격렬했고 눈물이 그녀의 뺨을 굴러내렸다. 당신은 내가 가진 전부예요. 당신은 내가 가진 전부였어요. 응급의료진이 부드럽게 그녀를 끌어냈고 이번에는 그녀가 저항하지 않았고 몽유병 환자처럼 앰뷸런스를 향해 비틀거렸다. 문에서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돌아섰고 그녀의 눈은 공터를 스캔했고 수진을 찾았다. 그냥 한순간 동안 무언가가
그녀의 표정에서 깜박였다. 정확히 인식은 아니지만 혼란의 그림자, 마치 그녀의 마음의 깊은 부분이 그녀가 본 것과 그녀가 들은 것을 조화시키려고 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나서 그 순간이 지나갔고 그녀의 얼굴이 다시 굳어졌다. 제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고 앰뷸런스에 올랐다. 당신이 누구든 제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문이 닫혔고 수지는 경찰과 혼돈에 둘러싸여 산의 공터에 서서 그녀의 살아있는 딸을 태운 앰뷸런스가 떠나는 것을 지켜봤다. 지우의 죽음깨를 입고 8년 동안 다른 사람의 거짓말을 짊어진 낯선 사람. 병원의 소압과 병동은 소독제와 바닥 왁스 냄새가 났고 14년 전 지우의 출생을 떠올리게 하는 제도적 냄새였다. 하지만 검사실의 소녀는 수진이 기억하는 아이와 거의 닮지 않았다. 그녀는 병원 침대에 경직되어 앉아 있었고 팔을 방어적으로 꼈고 그녀의 금발머리는 엉켜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완고한 부정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할아버지를 보고 싶어요. 지우가 10번째로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가 올라갔다. 당신은 나를 여기에 가둘 수 없어요. 나는 내 권리를 알아요. 그는 내게 불법 감금에 대해 가르쳤어요. 그녀의 IV를 조종하는 간호사는 수진을 무력하게 보았고 그녀는 문 옆에 얼어붙어 서 있었고 더 가까이 다가가서 또 다른 폭발을 유발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녀가 처음 접근했을 때 지우는 비명을 지르고 물 주전자를 던졌다. 자기야, 간호사가 다시 시도했다. 당신은 여기서 안전합니다. 우리는 그냥... 제 이름은 서연이에요. 지우의 눈이 분노로 반짝였다. 황서연. 제 부모님은 제가 6살 때 자동차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6월 15일 고속도로 다중추돌. 세대의 차 즉사. 그녀는 주문처럼 말을 암송했고 그녀의 손가락은 병원 담요를 비틀었다. 할아버지가 저에게 신문 기사를 보여주셨어요. 그는 그것들을 폴더에 보관하여 제가 그들을 잊지 않도록 했어요. 수진의 마음은 각 단어마다 산산조각이 났다. 조작은 너무 상세했고 너무 철저하게 구성되었다. 지우야, 제발.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소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제 엄마는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다고요. 왜 이 여자가 거짓말을 하는 거죠? 왜 아무도 저에게 진실을 말해주지 않는 거죠? 그녀는 애원하는 눈으로 간호사에게 돌아섰다. 제발, 할아버지가 필요해요. 그는 제가 가진 전부예요. 그는 아마 너무 걱정하고 있을 거예요. 수진이 본능적으로 앞으로 나아갔을 때 지우는 히스테리컬해졌다. 그녀는 팔에서 아이비를 뽑았고 피가 흰 시트에 점을 찍었고 문을 향해 돌진했다. 의사가 가벼운 진정제를 투여하는 동안 2명의 직원이 그녀를 부드럽게 제지하는 데 필요했다. 집에 가고 싶어요. 지우가 약물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흐느꼈다. 제발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우리는 내 생일에 캠핑을 갈 거였어요. 그가 약속했어요. 20마일 떨어진 카운티 경찰서의 회색 신문실에서 황대식은 박민준 형사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노인은 그의 횡단보도 경비원 권유 없이 더 작아 보였다. 그의 어깨는 안쪽으로 구부러졌고 테이블에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그의 자백은 정당화와 눈물로 구두점을 찍으며 조금씩 나왔다. 제 아내는 30년 전에 죽었습니다. 그가 속삭이는 목소리로 시작했다. 그녀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암으로 둘 다 잃었습니다. 그 외로움. 당신은 30년이 사람에게 무엇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박 형사는 침묵을 유지하며 그가 말하게 했다. 나는 수십 년 동안 매일 아침 그 아이들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을 감사하지 않는 부모들을 지켜봤습니다. 그날 아침 어린 지우가 다시 혼자 걷는 것을 보고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무언가가 그냥 끊어졌습니다. 나는 이미 아팠다고 전화했습니다. 나는 몇 주 동안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안전하지 않은지, 6살짜리가 혼자 걷는 것. 그래서 당신은 그녀를 데려갔습니까? 나는 그녀를 구했습니다. 황대식이 주장했다. 나는 그녀에게 집에 비상사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이미 어머니가 나에게 그녀를 데리러 가라고 요청했다고요. 그녀는 나를 신뢰했습니다. 나는 몇 달 동안 그녀가 길을 건너는 것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사랑합니다. 나는 그녀를 돌봤습니다. 그녀도 나를 사랑합니다. 제발 그녀를 내게서 데려가지 마세요. 사고에 대한 신문기사. 황대식의 눈이 멀리 돌아갔다. 내가 만들었습니다. 오래된 데스크탑 출판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세부 사항을 올바르게 얻는데 몇 주가 걸렸습니다. 그녀가 의문을 제기할 때마다, 기억할 때마다 나는 그것들을 그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트라우마가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버드나무 신의 길의 집에 대해 말해주세요. 노인의 얼굴이 무너졌다. 우리는 거기서 7년을 살았습니다. 나는 그녀를 홈스쿨링했고 그녀를 안전하게 지켰습니다. 그녀가 기억에 대해 나와 싸울 때, 그녀의 부모가 살아있다고 주장할 때, 그는 멈추고 어렵게 삼켰다. 지하 공간은 타임아웃이었습니다. 결코 며칠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편안하게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의 포스터,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당신은 그녀를 지하 공간에 사슬로 묶었습니다. 그녀가 어려울 때만, 그녀가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만요. 황대식의 목소리가 방어적으로 올라갔다. 나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교육, 사랑, 안전, 염색약은 그녀가 새로 시작하는 것을 돕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그것은 약이고 그녀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타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나를 믿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신뢰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왜 증거를 남겼습니까? 황대식의 어깨가 처졌다. 교육부가 정년퇴직 연령을 의무화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횡단보도 경비원이 될 수 없었습니다. 빨리 떠나야 했고 새로운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나는 집이 철거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박 형사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녀는 언제 당신과 싸우는 것을 멈췄습니까? 2년 후 황대식이 속삭였다. 그녀는 부모에 대해 묻는 것을 멈췄고 나를 할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행복했습니다.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혼자 걷게 둔 부모보다 더 나은 삶을 주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가서 정은아 박사는 조용한 상담실에서 수진과 함께 앉았다. 아동 심리학자의 표정은 친절했지만 진지했고 그녀의 말은 신중하게 선택되었다. 지우는 심각한 심리적 조작과 트라우마 결합을 경험했습니다. 그녀가 설명했다. 황대식이 만든 거짓 기억은 깊이 뿌리박혀 있습니다. 그녀의 진짜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8년간의 일관된 거짓 이야기 아래 묻혀 있습니다. 그녀가 저를 기억할까요? 수진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초기 삶의 기억은 존재합니다. 뇌는 단순히 경험을 삭제하지 않지만 조작의 층을 통해 그것들에 접근하는 것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광범위한 치료, 몇 년 아마도. 그리고 솔직해야 합니다. 그녀가 그 초기 기억을 완전히 회복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살아있어요. 수진이 속삭였다. 그녀는 살아있어요. 정 박사가 그녀의 손을 쥐었다. 그녀는 살아있고 안전합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하루하루 받아들입니다. 관찰 창문을 통해 수진은 딸이 자는 것을 지켜봤다. 진정제가 그녀의 얼굴에서 환한 선을 부드럽게 했고, 휴식 중에 그녀는 8년 전 그날 아침 학교로 걸어갔던 6살짜리의 흔적을 볼 수 있었다. 주근깨는 변하지 않았고 그녀를 집으로 이끈 독특한 별자리. 하지만 다른 모든 것, 금발머리, 의심스러운 눈, 잠에서도 방어적인 자세는 황서연이라는 낯선 사람에게 속했다. 수진의 손에는 지우의 의료 파일이 있었다. 혈액검사는 그녀가 이미 알고 있던 것을 확인했다. 심각한 딸기 알레르기, 왼쪽 전방 팔꿈치에 전형적인 국소 반응, 작은 것, 피부세포와 히스타민의 특이함. 그러나 그것은 8년의 거짓말을 뚫고 황대식이 묻으려고 했던 진실을 드러냈다. 그녀는 창문에 손바닥을 눌렀고 딸이 숨 쉬는 것을 지켜보며 조용한 맹세를 했다. 얼마나 오래 걸리든, 얼마나 많은 치료 세션이든, 얼마나 많은 거부와 좌절이든 그녀는 지우가 기억하도록 도울 것이다. 또는 기억이 묻혀 있으면 그들은 새로운 것을 만들 것이다. 6살짜리는 사라졌지만 14살짜리는 여기 있었고 살아있었고 발견되었다. 의료 파일 페이지가 그녀의 떨리는 손에서 바스락거렸다. 딸기 알레르기의 확인, 너무 작고 딸의 몸에 너무 특정적인 무언가가 다른 모든 것이 실패했을 때 8년간의 감금을 드러냈다는 쓰라린 아이러니.